안녕하세요. 라이브 스킴의 김지영입니다. 새로운 영상 업데이트가 좀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조금 더 꾸준히 킴보드 관련된 영상을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전 편 파도 차트 보는 법에 이어서 차트가 어떨 때 스킴보드를 타러 바다에 나가면 좋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기 전에 파도 차트 보는 방법 보고 이 편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윈드파인더라는 파도 차트 어플을 참고하면서 파도 차트가 어떨 때 스킴보드를 타러 바다에 가면 좋은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영상 업데이트가 늦어진 점이 어떤 파도 차트일 때 스킴보드를 타러 가야 되는지 이거를 설명하기가 애매한 부분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더 쉽게 설명해 드릴 수 있을지 고민해 보다가 영상이 조금 늦어진 점도 있는데 일단 제가 정리한 대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서 제 설명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을 달아서 질문해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파도 차트의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수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다 개인적인 저의 의견일 뿐이지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우선 스킴보드를 들고 바다로 나갈 때 하루 전날이라든지 며칠 전부터 파도 차트를 보게 돼요. 그때 제일 처음 봐야 될 게 바람이에요. 스킴보드는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가볍거든요. 보통 스킴보드가 한 2kg 정도 되는데 키로수로 따지면 무겁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생각보다 들면은 굉장히 가벼워요. 그래서 이 가벼운 보드를 들고 달리면서 바닥에 내려놓고 그 위에 올라타야 되는데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면은 땅에 내려놓기도 힘들 뿐더러 그냥 들고 서 있는 것조차 굉장히 힘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스킴보드를 타러 바다에 나갈 때는 바람이 약할수록 가장 좋아요. 바람이 안 불면 가장 좋고요. 그래서 파도 차트 보시면은 이제 왼쪽 편에 윈드라고 해서 바람의 수치가 나와 있는데 제가 이전 편에 설명해 드렸듯이 숫자하고 KTS 노트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보통 한 10 이하 정도 되면은 그냥 바다에 나가서 편하게 스킨보딩 하실 수 있어요. 색깔은 보통 파란색 정도 되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10 이상 한 15, 20 이렇게 되면은 색깔이 녹색, 노란색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한 녹색 정도 되면은 조금 스킨보딩 하시기 버겁다라고 해야 되나? 약간 신경이 쓰여요, 바람이. 그런데 못할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노란색 정도 되면은 이게 조금 힘들고 빨강색 이렇게 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20 정도까지는 연습하다 보시면은 충분히 타실 수 있어요. 그래도 한 20 이상 되면은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너무 스킨보드를 타고 싶어도 자제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사실 스킨보드는 파도가 없을 때도 탈 수 있는 그런 보드이기 때문에 강한 바람만 빼면은 언제 어디서든지 재밌게 타실 수 있어요. 그래도 저희의 나중에 목표는 파도를 재밌게 타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차트를 보면서 차트가 어떨 때 나가면은 조금 더 스킨보드를 재밌게 탈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다음은 피리어드예요. 바로 피리어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저번에 설명해드렸죠. 파도랑 파도 사이의 간격 좁고 넓고 호 단위로 표현을 하는 게 파도 주기, 파도 간격, 피리어드라고 해요. 제 생각에는 바람 다음에 가장 많이 파도 차트에서 보게 되는 게 피리어드라고 생각해요. 스킨보더라면은. 왜냐하면은 파도 간격, 피리어드가 길면 길수록 스킨보드를 재밌게 탈 수 있는 파도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파도와 파도 사이의 간격이 좁으면은 내가 여기에 드랍을 하고 그 다음 파도까지 갈 때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 간격이 되게 넓으면은 피리어드가 길면 파도가 한번 꽝 치고 여유가 굉장히 많아서 이 다음 파도까지 갈 때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웨샌드라든지 이런 것도 엄청 넓어지기 때문에 피리어드가 길면 길수록 스킨보드를 타기 굉장히 좋아요. 보통 제 생각에는 한국의 평균 피리어드는 한 5초, 6초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도 스킨보드 타기에는 나쁘지 않아요. 7초 이상일 때 가장 스킨보드 타기 베스트이고 만약에 한 5초 이하 막 3초, 4초 이렇게 되면은 정말 파도가 바다에 나가면 계속 치거든요. 그러면은 언제 어디에 드랍을 해야 될지 초보자 때는 굉장히 불편할 수가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파도 차트를 보실 때 바람 다음에 피리어드를 한번 체크해 주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자, 이번에는 파고와 파도의 방향이에요.
조금 전까지 설명해드린 1번, 2번 바람과 피리어드는 차트에 나와 있는 수치가 거의 정확해요. 파고도 정확해요. 그런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파도의 높이, 그러니까 파고는 해변이 바라보는 방향이라든지 파도의 방향에 따라서 또는 그 해변 포인트의 지형, 수심, 그리고 조수 간만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어요. 파도의 방향 먼저 설명해드리자면 이전 영상에도 아마 한번 제가 설명해드렸었는데 이제 만약에 이 부분이 해변의 모양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내가 파도 방향이 이렇게 와야지 최대한 파도가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예외로 파도가 이렇게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들어온다든지 했을 때도 파도가 들어오는 해변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파도가 이쪽 방향으로 치고 있다면 파도가 거의 없을 확률이 많겠죠. 이렇게 파도 방향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제 어떤 해변 같은 경우에는 파고가 되게 높아야지 이거 좀 파도가 있는데? 라고 느껴지는 해변이 있고 어떤 해변은 진짜 차트에 파고가 막 0.5m, 0.3m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파도가 있네? 라고 느껴지는 해변이 있을 거예요. 그건 다 거의 해저 지형, 그러니까 수심 때문인데 이제 수심이 좀 깊은 해변 같은 경우에는 파고가 조금 높아야지 파도가 좀 부서지기 때문에 파고가 높은 날 파도가 있어 보이고 또 수심이 되게 얕은 해변 같은 경우에는 파도가 조금만 높아도 파도가 부서지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리고 조수간만 차이가 큰 해변 같은 경우에도 똑같아요. 예를 들면 간조 때는 파도가 있었는데 만조 때는 파도가 없는 그런 날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파고가 0.5m예요. 그런데 간조 때는 파도가 있어 보여요. 근데 물이 점점 차오르면 수심이 깊어지겠죠? 그러면은 동일한 파고의 높이라고 쳤을 때 파도가 없어 보이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또 물이 빠지면은 또 파도가 있다라고 느껴지고 그래서 이 파고 같은 경우에는 몇 미터가 딱 좋다라고 정의를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파고 같은 경우에는 기준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본인이 자주 가시는 해변을 자주 방문하여서 항상 체크를 해두는 거예요. 나는 파도 차트가 1m 때 갔을 때 파도가 이 정도 사이즈였다. 1m 때 간조 시간에 갔는데 이 정도더라. 1m 때 만조 때 가니까 파도가 굉장히 크구나, 굉장히 작구나, 이런 식으로 자주 가서 체크를 해서 자주 가는 해변의 수치, 기준 그런 거를 기억해 두시고 다음에 참고해서 그 바다에 가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희 얼라이브 스킴이 위치한 부산의 송정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남해와 동해 중간에 속해 있는데 수심이 그렇게 깊은 해변은 아니에요. 그래서 한 파고가 0.5m 정도만 되면은 재밌는 파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송정해수욕장에 방문해 주시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조수간만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파도 차트에 보면은 이제 맨 우측편에 있는 초록 색깔로 위로 화살표 되어 있는 게 만조, 파랑 색깔로 아래로 화살표 되어 있는 게 간조 시간인데 간조, 만조 언제 타야 할지 조금 고민이 되실 텐데 조수간만은 이전에 말씀드렸던 파고와 조금 더 관련이 있어요. 제가 아까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렇게 수심이 얕은 간조 때는 파도가 좀 보이고 수심이 깊은 만조 때는 파도가 좀 없다고 느껴지시고 조수간만은 초보자 때는 이렇게 파란색 화살표 아래로 되어 있는 간조 시간을 좀 많이 추천해드려요. 왜냐하면 보통 해변에 가시면은 물이 차오르는 만조 시간에 경사가 많이 생기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조수간만 차이가 큰 해변을 가시면은. 그런데 간조 시간에는 또 이렇게 물이 쭉 빠지면은 대부분 물이 빠진 곳은 평평한 지형, 그러니까 완만한 경사를 가지고 있는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초보자 때는 간조 시간에 가시면은 조금 더 편안하게 스킨보딩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간조 때 가시는 걸 많이 추천해드리고 있어요. 조수간만 같은 경우에는 동해, 서해, 남해 따라서 되게 많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동해 같은 경우에는 조수간만 차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포인트 갔는데 하루 종일 바다에 있어도 물이 빠지지 않는 날이 있어요. 거의 비슷해요. 근데 또 예를 들어서 서해나 남해 같은 경우에는 조수간만 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침에 갔는데 갯벌처럼 되어 있다가 오후에 됐는데 호수처럼 되어 있고 그런 날들이 많아서 내가 가는 포인트의 조수간만 차이를 미리 확인하시고 가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보자 때는 간조 시간대 평평한 지형에서 RDS 연습해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스킨보드 타기 좋은 파도 차트 보는 방법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언제나 파도 차트를 체크해서 제가 알려드린 파도 차트가 딱딱딱 맞았을 때 가면은 가장 좋겠죠? 피리어드도 길고 초보자들은 간조 시간 그렇게 가면 가장 좋을 텐데 파도를 타러 갈 수 있는 본인들의 시간이 정해져 있는 분들은 그거를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차트를 신경 쓰지 마시고 처음에는 자주 바다에 나가서 이런 차트에도 경험을 해보시고 저런
이런 차트에도 바다가 어떤지 경험을 해보시고 그러면서 점점 바다도 많이 알게 되고 이럴 때는 이렇구나 저럴 때는 저렇구나 이렇게 경험하면서 스킨보드 타주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파도 차트만 계속 보고 있으면은 그게 일주일 미루고 2주일 미루고 그러다 보면은 진짜 1년에 스킨보드 타는 날이 5손가락 안에 꼽혀요. 그러다 보면 진짜 나 여름에 스킨보드 사가지고 진짜 본 영상처럼 굉장히 잘 타고 싶었는데 5번밖에 못 탔네? 스킨보드 실력이 정말 안 느는 것 같네? 스킨보드 굉장히 어렵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파도 생각하지 마시고 꾸준히 바다에 나가서 타시면은 한 달, 2달만 타도 실력이 금방금방 쑥쑥 올라가기 때문에 자주 바다에 나가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오늘도 영상 보시면서 이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은 최대한 빠르게 확인해서 친절하게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좋은 스킨보드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